다음은 민주당 대선 경쟁과 관련돼 있는데요. 친문 핵심 의원 이런 표현 등장합니다. 보시죠. 친문 핵심 의원들 이낙연 지지한다.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기 3명의 인물이 사진과 함께 있죠. 그리고요. 근데 이 지지 선언이요. 지금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태풍이 될 것이냐 아니면 미풍에 그칠 것이냐 이겁니다. 여기 보면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지 선언하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특정 후보 비토는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굳이 합니다. 질문을 받고요. 근데 또 이게 단순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자, 그럼 어제 기자회견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에게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어갈 후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최장수 총리를 지낸 이낙연 후보는 미안의 과제를 가장 잘 채워갈 사람입니다. 기본소득 국가와 복지국가에 이건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다시 적대와 갈등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민주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십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점. 과거에 부엉이 모임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어떤 모임 단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엉이라는 걸 뭐냐 밤에 활동하잖아요. 달이 떴을 때. 달, 부엉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달, 그리고 그 달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부엉이. 이런 뜻이 됩니다. 부엉이 모임이라는 게. 거기에 홍영표, 김종민 의원은 부엉이 모임 멤버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부엉이 모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게 이제 이른바 민주주의 4.0 약간 후신격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신동근 의원도 참여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부엉이 의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김용학 교수님, 네. 친문 핵심 의원들의 이른바 반 이재명 이런 움직임 이게 본격화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무리한 해석입니까? 저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특정 후보 비토 아니다. 예, 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장면에서는 그냥 이낙연 후보만 전적으로 미는 장면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연상될 만한 그런 의식이 얘기를 된다는 거죠. 굳이 한다는 거죠. 이거는 추후에 원팀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사실 친이낙연 행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런 그렇죠. 것들도 많이 제시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놀랍진 않은데 그럼 왜 이 시점에서 했느냐? 예. 저는 이낙연 후보가 좀 부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호남 대전에 모든 것을 걸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힘을 보태달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힘을 지지 선언 좀 해주세요. 회견 그렇죠. 좀 이런 부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든 역량을 사실상 이 호남 이 경선에 이제 집중을 하는 그 일환으로서 한 것인데 예.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친문 의원들은 맞지만 예. 지금 권리당원들이 사실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권리당원이 지금 4개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사실은 과반 이상을 이재명 지사에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분들이 지금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다 그래서 그 권리당원들이 그럼 투표 경향성이 선회할 것이냐, 예. 바뀌고 이낙연 후보한테 갈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은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통제받는 않는 당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직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흐름으로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 이재명 지사를 권리당원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우리가 이제 2017년에 어떤 민주당 경선을 과정을 보면 굉장히 대척점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왜 이분들이 지지를 하느냐? 라고 본다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뒷부분을 예.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50% 넘는 과반 지지율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호남 대전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움직임이 그러한 흐름을 바꿔놓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냐 미풍이냐 중에서 미풍 쪽에 좀 무게를 두신 거네요. 그럼. 그렇죠.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주가 지지 안 해주면 저는 끝납니다. 굉장히 절박한 호소죠.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은요.
그리고 앞서서는 친문 핵심 의원 3명이 지지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자주 하는 이 표현입니다. 불안한 후보 얘기를 자꾸 하죠. 그래서 불안한 후보, 안심되는 후보 뽑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은 안심되는 후보, 그럼 누굴 겨냥해서는 불안한 후보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종구 평론가, 이낙연 전 대표의 호소, 이 호남 순회 경선에서 통할까 전망 좀 해주세요. 뭐 어느 정도는 예, 통할 거라고 봅니다. 그 구체적으로 과반을 막는 선까지는 가능할까? 아, 그 정도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친문계 그 의원들이 지지 선언한 거하고 연관지어서 이제 다 말씀드리면 예. 지금 핵심 친문계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보험 들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험 들기를 하고 있다. 아니 보험을 든 거라고요? 네, 이것도 보험 들기다. 그런데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보험 가입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정교하다는 거는 어떤 겁니까? 네. 나중에 어떤 일이 결과 나왔을 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내 조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예. 그 친노 친문계 좌장격인 이해찬 전 대표가 포럼을 만들어서 의원들 붙여서 사실은 좀 조직적인 부분을 좀 뒷받침을 지원하고 해줬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예, 그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좀 약간 너무 좀 편중되게 한쪽으로만 그 이재명 지사 세가 너무 이렇게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친노 친문 입장에서는 균형을 맞춰서 사실은 어느 한쪽의 압승으로 가기보다는 예. 좀 이렇게 그 비슷비슷하게 하다가 어떻게 좀 그 격차가 적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승리를 해야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균형자로서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판단을 했을 예, 것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낙연 후보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우리가 실어주자. 그래서 격차가 너무 과도하게 나지 않도록 좀 하는 게 필요하다. 너무 압승으로 귀결되면 이재명 후보의 성격상 자기가 굉장히 잘해서 이긴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좀 견제해야 된다는 네. 생각도 깔려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이재명 후보의 성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컨트롤 또는 제어할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지지하지만 특정 후보 비토는 아니에요. 요걸 또 했다. 그러면 보험치고는 보장이 굉장히 다갈래로 되는 거네요. 지금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정교한 정교한 보험을 들었다 지금. 예,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군요. 지금요. 의미를 듣고 보니까요.